안녕하세요. 토킹어바웃 MC 알려주쌤입니다. 오늘은 마음상담 2탄 초등 저학년 편인데요. 올해 초등학교 입학하는 자녀를 두신 구독자분들 계시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게스트분을 모셔볼 텐데요. 현재 드림 심리상담센터를 운영하고 계신 오은정 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드림심리상담센터 소장 오은정입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느끼는 심리적인 부담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도 이제 새로운 곳에 직장을 가면은 조금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들어가서 좀 불안하고 긴장하고 적응에 어려움을 갖는 거는 발달상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한 5월까지는 우리가 정상적인 발달 과정 중에 충분히 그런 건 겪을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좀 주의 깊게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적극적인 친구들은 이제 입학해서 친구한테 말도 걸 수 있고 호기심 있게 질문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반면 아무래도 좀 소극적이거나 좀 내성적이거나 하는 친구들은 그만큼 좀 적응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런데 조금 이제 적응하는 것도 필요한데 여기에 한글까지 아이가 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은 더 불안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선행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희가 가는 센터에서도 사실은 선행을 조금 하기는 하거든요. 어떤 친구들에게 하냐? 불안이 있거나 한글을 조금 이렇게 모르는 친구들은 왜냐하면 적응에 도움을 준다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학습을 시킨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불안이 높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상 밖의 행동이 일어날 때 사실은 불안이 높아질 수 있는 측면들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내가 어떤 대답을 해야 되는지 요새 초등학교 교과서에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묻는 내용들이 참 많이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나는 그런 것을 빨리빨리 즉각적으로 대답하지 못하면 사실은 내 발표 시간이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불안이 높은 친구들은 조금 선행하고 교과서를 한번 훑어보는 것도 좋고 한글을 모른다 그럼 이건 더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머님 좀 선행적으로 도와주셔서 이 부분은 너가 한글을 모르지만 이런 내용이 있어. 그러니까 요거는 내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 엄마랑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 그러면 굳이 한글은 모르지만 여기서 이거 얘기하면 되겠다 라고 해서 조금 도움을 받으면 심리적으로 조금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어머님이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고 어머님이 그러다 무조건 불안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 제가 상담센터에 있다가 보면 이제 초기에 선생님 가보라고 해서 왔어요 이런 경우들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4월 초쯤에 보면은 첫 번째 상담이 끝나요. 그래서 첫 번째 상담이 끝날 때 이제 선생님이 가보라고 했어요 오는데 그때 주요한 문제는 한글을 못 돼서 오는 경우들은 사실 많지는 않아요. 그때는 오히려 내가 착석이 안 돼요. 친구를 괴롭히고 때려요. 라는 어떤 갈등의 관계라든지 방해하는 차원의 1학기 때는 선생님들이 더 힘드신 부분들이고 한글은 1학기가 지나갈 때까지는 그래도 많이 기다려주세요. 한 학기 정도는. 한 학기 정도는 선생님들도 많이 기다려주시기 때문에 어머님이 그런 부분에 조금 안심을 하고 어머님도 편안한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한글을 조금 가르쳐 주신다면 아이들도 조금 그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엄마들의 마음은 그런 것 같아요. 아이가 한글을 모르고 가면 괜히 위축될까봐. 그쵸?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괜히 또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할까봐 그게 제일 걱정인 거잖아요. 맞아요. 네네. 그렇긴 한데 또 이제 더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말씀을 드린다면은 사실은 1학년 1학기는 한글 수업이 있긴 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3월 달에는 한글 교과서 수업이라기보다는 학교 적응하는 내용들이라든지 학교를 안내하는 것들이 조금 더 있고 또 체육이나 미술이나 어떤 음악이라든지 이런 활동할 수 있는 그렇죠. 한글이 없는 영역의 수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글을 모른다고 해서 전반적인 학교의 수업이 다 어렵다 이렇게 보기는 솔직히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한글 외에도 다른 수업이 있으니 조금 더 재미있게 수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질문이 있는데 실제로 저희 선생님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하시다 보면 아이들마다 두 돌 때 한글을 관심 있어가지고 떼는 친구도 있고요. 맞아요. 실제로 계속 한글 학습을 해도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게 아이의 발달 속도 혹은 흥미에 따라서 방법을 달리해야 하는 걸까요? 그건 되게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돌 때 걷는다라고 하지만 어떤 친구는 8개월에 걷기도 하고 네, 어떤 그쵸? 친구들은 14개월, 16개월 걷기도 해요. 네. 이게 눈에 보이는 것도 발달의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 신체 발달의 속도가 있는 것처럼 뇌 발달에도 조금 속도가 있어요. 그래서 네. 실질적으로 학습을 할 때는 한 6세 정도가 되면 학습을 하는 준비 작업들이 어느 정도 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친구는 발달이 잘 돼서 뭐 2돌, 3돌 때 한글을 띨 네, 수도 네. 있죠. 그러나 그게 기준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떤 친구들은 네. 조금 더 늦게 그런 부분들이 형성이 된다. 근데 아이가 준비되지 않았어. 이게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요. 준비가 되지 않는데 너무 많이 시키면 학습 거부라든지 학습에 네, 대한 네. 무기력, 나 안 되나 봐 이런 거 네. 생길 수도 있고 효율성이 많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고려하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네. 거기에 하나 더 추가를 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이제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은 네. 초등학교 입학을 하려고 하는 한글을 못 띈다는 측면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여태까지는 이제 한글을 개인차가서 빨리 하는 친구들은 잘 띄어도 되는데 이제는 한글을 조금씩 다 띄어야 돼요. 일반적으로 보면은 네, 네. 그래서 초등학교 이제 입학해서 한글을 시작했는데 한 6개월을 했어. 네. 근데 우리 애가 한글을 잘 익히지 못한다. 그럴 수 여기서부터는 조금 네. 주의 깊게 봐야 돼요. 그 시점부터요. 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때는 평균적으로 발달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한 여름 방학 때까지는 천천히 가시는데 아이가 방학 때가 됐는데도 네. 어렵지 않은 받침이 없는 한글도 전혀 읽지 못하고 진도가 안 나간다. 네. 그런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여기서는 조금 구별해서 진지하게 보고 이게 선생님의 문제나 가르치는 엄마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의 요소일 수도 있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때쯤 네. 되면은. 근데 우리 아이가 한글에 흥미가 없는 건지 아니면 집중 코칭이 맞아요. 필요한 건지 판단하는 게 솔직히 어렵잖아요. 맞아요. 네네. 그 부분이 쉽지는 않은데 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구별해서 볼 수 있는 것들을 물론 전문가와 상의해야겠지만 기본적인 거는 우리 아이가 한글 띄는 것도 어렵지만 수학도 잘 못해. 네네. 숫자도 잘 못해. 그리고 유치원 적응하는 것도 못하고 친구와 관계적인 측면 이게 전체적으로 다 느리다. 네. 그러면 이게 한글만 느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네네. 전체적으로 지적인 부분에 약간 평균보다 낮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네. 고려하셔야 되고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숫자도 잘해. 뭐 덧셈도 네네. 잘하고 뺄셈도 해요. 그리고 친구 사귀는 거 문제도 없고 그다음에 미술이나 뭐 이런 다른 것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한글만 속도가 느린다라고 한글만. 네. 그러면 요거는 난독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럴 한글을 때는. 익히는 것 자체의 문제가 될 경우가 이제 하나가 있고 네. 또 하나의 경우는 또 볼 거는 우리가 주의가 산만하면 사실 학습이 안 돼요. 그러면 이 친구들은 사실 한글 습득에 어려움이 있죠. 한글은 집중해서 배워야 되고 네. 익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잘 되지 않으면 주의 집중력 때문에 한글 학습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게 주의력의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방학 때쯤에서 이런 문제가 그래서 진행이 안 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한번 전문적인 선생님과 상의를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냥 우리 아이가 못돼 한글 못돼 아니면 산만해 이걸로 끝날 게 아니라 그렇죠. 진짜 우리 아이의 상황을 유심하게 관찰하고 그거를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한편으로는 아무래도 학습이니까 재미가 없는 게 당연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너 이거 해봐 라고 하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거든요, 사실. 네, 맞아요. 그런데 학습을 할 때는 사실은 아이들, 그건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재미가 있으면 눈이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리고 아이들은 재밌을 때 전두엽 부분의 집중력이 사실 상당히 높아질 수 있어요. 그건 그만큼 잘 외우고 잘 익힐 수 있다는 뜻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흥미를 갖는 것들을 부모님이나 이제 교사 선생님들 좀 찾아봐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한글을 왜 익힐까요?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맞아요. 그 목적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목적이 어디에 쓰이는지 실제로 얘네가 해보는 거죠. 요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카톡. 네네. 옛날에는 제가 한글을 쓰면서 편지 쓰기라든지 카드 쓰기를 했어요. 근데 요새 친구들은 카톡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오늘 쓴 것 안에서 글자를 이제 뭐
기본적인 거 엄마 잘 자를 쓰고 싶어. 근데 나는 몰라. 쓸 수 없어요. 그러면은 엄마랑 익히면서 뭐 자자까지 익혔다면 거기에 리을 받침을 잘자 이렇게 쓰는 거를 익힌다라든지 그런 것들이 아이의 흥미도 동기를 유발시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사랑해 이런 것도 보내고 뭐 오늘 잘했어 이런 격려 같은 것도 해주고 엄마 뭐라고 쓴 거야? 라고 이해할 때 너 이거 너무 잘했다고 그게 어떤 긍정적인 메시지도 줄 수 있지만 그런 거는 눈에 쏙쏙 들어오겠죠? 맞아요, 내 맞아요. 칭찬이니까 그래서 네. 그런 것도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 네, 오늘은 마음 상담 2탄 초등 저학년 편으로 초등 입학을 앞둔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살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네, 좋은 말씀해 주신 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자, 그럼 인사드릴까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